시작. 엄청 부담스럽네요. 이거 안 켜졌는데. 그죠? 어떻게 겨울이에요, 여러분. 그죠? 겨울이에요. 벌써 안 나오네요. 벌써 1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1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내년에 갖기 싫어도 뭘 갖나요? 나이. 맞아요. 갖기 싫어도 나이를 먹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몇 살일까요? 40. 막 나가는 건가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40이 안 되고요. 이제 딱 39이에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40 전에 스폰서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나요? 네. 그 40 전에 이뤄서 40살에 어떻게 살지 카스에 올려놨어요.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이 갈 것 같다고 그랬고 막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40살에 제가 그 집에 그 가구를 들여놓고 그 넓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그런 것들을 아직도 머릿속에 있고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6년을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예전에는 막연하게 누구처럼 돼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긴 돼야겠는데 뭘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녀도 보고요. 선생님은 정말 따라다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기동령한 거죠. 어디 가신대.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가방을 싸들고 거기 갑니다. 거길 가요. 거기 가다가 나중에 누가 쪼인하셨냐면 선생님이 쪼인하셨어요. 너 어디 가니? 그래서 같이 어딘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공자들의 모임에 가라고 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도 있고 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길 왜 가라고 하는지 오면은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왜 가라고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 안내였었어요. 스폰서님이 왜 거기를 가라고 하는지, 왜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하는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실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님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서 계속 애들만 보실 건가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왜 오시나요? 성공하려고.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와서는 여기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어디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유산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유산화에서 자리를 잡고 유산화에서 성장하시고 유산화에서 결과를 내시는 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서울대 간 사람한테 과외를 받을까요? 서울대 가려고. 갔기 때문이에요. 유산화에서 성공하려면 그래서 유산화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2016년 사실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매년 언젠가부터는 매년 하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됐던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거 그 광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꼭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아니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똑같아요.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2015년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아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016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SWOT 문서 이거 어디 가서 또 들어갖고 왔어요. 지금 한국말로 써드리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강점, 기회, 약점, 위협 이렇게 써있죠. 유산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후에 오시면 남성 부업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낮에 보시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요. 전체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85%예요. 85%.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요, 남성과 다르게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은 뭐가 있나요? 위험 요인이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남편 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모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바빠지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약점이라고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뭐 때문에 나의 일과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지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나면 1시간 나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좀 얼굴 좀 꾸미고 그러고 나와서 아이가 또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30분 전에 또 아니면 1시간 전에 들어가서 간식거리도 좀 채놓고 그 사이가 나의 일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대소사도 다 하면 아주 좋은 그죠? 그러면서 또 월급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입은 아유 큰일 났네.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0원? 10,000원은 또 많이 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나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나의 성공의 시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그 스폰서님이 루비 랠리 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강점에 아주 집중하셨더니 성과를 내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강점. 그죠? 나는 친화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뒤끝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나요? 밥을 잘 먹는다든지 뭐 이런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팅하시는 분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저한테 철칙이에요. 왜냐면 저는 체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한테 뭐가 되나요? 약점이 돼요. 그럼 이런 건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는 강점이 있어요. 누굴 만나도 웃겨드릴 수 있어요. 진짜요. 한 번이라도 박장대소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꼽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한테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강점을 살려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내년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년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 인간이 자꾸 반대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 4가지 표를 그리셔서 나의 장점과 단점, 위험 요인, 약점을 적으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시면 매우 도움이 돼요. 저도 이걸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른 거 강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하고 밥을 잘 먹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동안은 뭐 있다 보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밥 먹으러 간 거지. 그게 내가 좋아서 가는 건지 잘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잘 들리나요?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잘 안. 그거를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기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기회를 가졌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잘 들리나요? 네. 기회를 얘기해 드렸더니 난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기회가요 오히려 어떤 거일 수 있냐면요 나한테 시간이 기회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남편이 아직 월급을 가지고 와요.
남편이 아직 월급을 가지고 오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 고정 비용이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장 유산화로 수입원을 대체하지는 않으셔도 되죠. 그러면 기회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회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데는요,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가 걸려요. 아주 잘 찾아내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보실 건가요? 네. 꼭 해보세요. 상당히 재밌고요. 아, 내가 이런 상황이 이게 기회구나.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되게 잘 아실 수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도 강점입니다. 진짜요. 커피에 나 하루에 5잔도 마실 수 있어. 너무 사랑해. 그럼 누군가하고 5잔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걸 일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실 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것도 하시고요.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거 참고해서 2016년 원하는 수입의 목표, 성장의 목표를 적으셔야 돼요. 수입의 목표가 사실은 곧 뭐가 되죠? 승급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승급의 목표가 꼭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리더십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디렉터 이상이신 분들은 그 디렉터 직급에 걸맞는 수입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리더십 서비스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직급을 성장하지 않았겠죠. 그 수입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러나 뭘 갈 수 있어요? 여행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입의 목표와 성장의 목표가 승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유산화는 승급을 하지 않아도 돈 벌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는 그걸 쓰셔야 돼요. 내가 2016년 총 얼마를 벌겠다. 그러고 나서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월 얼마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또 나누기 4 하면 매주 얼마 나오죠. 그렇게 하셔서 목표에 따른 자신의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금액 나누기 12 나눴더니 거기서 나온 금액 나누기 4.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얼마로 할까요? 한 주에 48만 원? 어치 뭐 정도 할게요. 46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주일이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제 5일만 하잖아요. 그럼 5로 나누시면 하루에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발생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 매출 되게 계산 되게 잘해요, 우리는. 그죠? 100만 원도 못 벌겠어요, 한 주에 눈으로 버는 거라면. 그죠? 1000만 원도 벌 수 있죠. 나는 땅땅땅, 이렇게 벌리면 딱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동도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신만 쓰면 안 돼요. 파트너하고 이거를 같이 하셔가지고 파트너한테도 이 계획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계획이 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줘야지만이 동방성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동방성장을 하셔야지만이 수입이 아주 짱짱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계획이 좋은데 혼자서 골드를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의 파트너분들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나중에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그분하고는 안 맞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계획 안에 파트너의 성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할 보상 플랜에 맞춘 계획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팀원도 성장하시고 본인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좋고요. 스폰서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와 파트너의 그 계획표를 가지고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나는 나의 스폰서와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스폰서의 계획 안에 누구의 계획이 들어가요? 나의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혼자만 막 하시고 혼자 하시다 보면 파트너와 스폰서의 뭐 이런 상호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혼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은 항상 기다리시거든요. 나의 파트너가 언제쯤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걸 기다리시는데 파트너분이 많으신 분 경우에는 그걸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계획표를 펼쳐서 보여줘야 왜 자다가도 생각나잖아요. 자꾸 보면은. 그죠? 그런 거예요. 제 파트너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눈만 자꾸 자기 계획을 저 오늘 어디 가고요? 저 오늘 어디 가고 막 이래요. 그분은 네, 예를 들면 사실은 그분은 대실적이에요. 엄청 대실적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그분이 계속 계획을 보여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자꾸 얘기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호 보완인 것 같아요. 상호가 워낙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받고 피드백을 받는 거를 서로가 사인을 줘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두 분만 계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 스폰서님 바쁘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때요? 아무 때나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적은 거 있잖아요. 뭐 계획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자기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개발세발 써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막 2시, 3시 돼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봤으니까.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카톡은 이거 표시가 사라지니까. 봤는데 못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폰서 입장은 그런 거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선이라고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하시라고요? 꼭 카톡으로 표시가 이제 없어지면 본 거예요. 근데 못 봤다 그러시면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에 일의 양을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얼만큼 만나야 되고 얼만큼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월별로 일을 나누셔가지고요. 1번하고 2번, 3번은 이렇게 그냥 크게 쓰시면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뭉뚱이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월별로 나누는 건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표를 그리셔서 1, 2, 3, 4 이렇게 나누시면 월별로 나눠지죠. 그 보통 우리 뭐가 있죠? 프로모션이 있어요. 보면은 3월 달에 리더십 서밋을 가거든요. 그러면 3월에 여기다가 리더십 서밋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본인 가고 싶으시면 달성 3월 25일까지인데 3월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 때때로 다이어리 껴놓고서 보시게 되면 내가 잊지 않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5월에 골드를 갈 거예요.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나의 계획안에 5월달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 골드 달성. 이분 5월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계획 안에는 2주 전에 마감하는 걸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기간을 꼭 체크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래 원했던 목표, 수입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제 리더십 서밋이나 어디 갈 때요. 본사에서 종이 줘요. 더 레코니션 뭐 당사자입니다. 뭐 의사는 뭘 준비하시고 뭐 지문 언제 싸시고 이런 걸 줘요. 근데 그거를 꼭 예전엔 여기 앞에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 내려오시면 직원이 내려오시면 가서 그랬어요. 제 건 없나요? 제 건? 얼마나 황당해요. 아무 직급도 없는데 자꾸 제 건 없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직원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 사장님 뭘 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죠. 뭐 가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어떻게 하면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 목표가 이걸 쓰기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나도 저 렉터를 좀 받아버리라.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꼭 공짜 여행이라는 걸 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진짜 공짜로 보내주는지. 본관 1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돈 안 받는지 가면 밥값은 안 내는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했단 말이죠. 갔다 오면 다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가게 됐어요. 근데 진짜 공짜고요. 진짜 동반 1인이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자꾸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프로모션 기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뭐 300도 있고요. 뭐 이거저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년을 내가 어떻게 페이스 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뭐죠? 뛰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톤 같이 마라톤에서 페이스 조절하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막 치고 달렸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난 이거 만사 다 귀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열정의 의미가 없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정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면 내년 한 해 굉장히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모 보험회사에 고객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인사 차원에서 제가 갔더니 월 500만 원의 비밀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월 500만 원 버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사실 월 500만 원만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남편 월급이랑 합치면 아마 엄청 잘 노실 거예요. 그죠? 애들도 어디 가고 뭐 옷도 싹 입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월 500만 원의 비밀이 어디 가나 다 똑같은가 봐요. 거기 이렇게 써있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급여 계좌가 살찌느냐? 내 몸이 살찌느냐? 내 몸이 왜 살찌겠어요? 안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 위에 방법도 딱 되어 있죠. 아주 명확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미팅 참석, 성공 노트 작성, 뭐 30포인트래요. 저기 포인트로 한대요. 포인트 제도. 30포인트 더하기. 저번 달보다 요번 달에 30포인트 더하는 게 월 500만 원의 비밀이다라고 해서 저걸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되게 살벌한 게 이 벽면에 저걸요 사면에 다 붙이고 입구에 붙였어요. 월 500만 원 되게 여기 직장 나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도 사실은 여기하고 다를 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유산화에서도 월 500만 원 만드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는 거, 홈미팅이나 구독 시스템, 교육 행사, 보사교육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미팅하는 거. 규칙적인 일의 양을 정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매일 미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신 루비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에 누군가를 만나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은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경영이나 그리고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팀을 꾸리시고 리더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자의 마인드하고 거의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요. 이 세 가지만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월 500만 원을 만드시는 거는 유산화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뭐의 차이가 있다? 미팅의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취하는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전에 투스타 다이아몬드식 그 리더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루에 20명도 만나시고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결과를 보면요. 그분은 아마 그 20명보다 더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명 만나는 사람은 10명 만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서 1명 찾는 게 어려울까요? 10명 중에서 1명 찾는 게 어려울까요? 10명 중에. 맞아요. 그래서 미팅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기초교육할 때 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미팅을 되게 거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사업 설명하고 제품 안내하고 뭐 이런 것만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다음번에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503호 살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그분한테 사업을 내서 제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집에 방문해서 그분하고 차를 마셨다. 이게 미팅인가 미팅이 아닐까요? 미팅이에요. 미팅이에요. 이게 미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무언가 사업을 얘기하고 이러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서 유산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언정 그것은 나에게 미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